한때 세계의 심장이자 찬란한 문명의 요람이었던 고대 이집트, 그 위대한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여왕은 왜 스스로 비극적인 최후를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대,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의 이 여인은 과연 뛰어난 외교술로 제국의 심장을 훔친 요부였을까요? 아니면 위태로운 왕국을 지키려 고군분투했던 위대한 정치가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두 세력이 한 여인의 운명과 외교에 얽혀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치열한 생존의 드라마가 어떤 파국을 맞이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까 합니다.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권력과 야망, 그리고 비극이 교차하는 드라마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원전 1세기, 나일강의 풍요로움 위로 우뚝 솟았던 헬레니즘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미 오랜 영화를 뒤로하고 서서히 기울어가는 석양과도 같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후예들이 다스리던 이 왕국은 27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중해 동부를 호령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 내부 분열과 왕위 다툼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죠.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백성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웅장한 궁전의 벽돌 하나하나에도 불안과 긴장의 그림자가 스며들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서쪽에서는 새로운 거대한 힘이 무섭게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공화국이었죠. 지중해 세계를 차례로 정복하며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하던 로마는 이제 북아프리카의 비옥한 곡창지대이자 전략적 요충지인 이집트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막강한 군단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이집트 국경에 위협적인 그림자를 드리웠고 이집트 왕실은 로마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작은 배 한 척이 홀로 맞서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과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18살의 어린 나이로 이집트의 왕좌에 오르게 된 인물이 바로 클레오파트라 7세였습니다. 그녀는 기원전 69년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도 불안정한 미래를 예감하며 성장했습니다. 왕위에 오를 당시 그녀는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 통치를 해야 했지만 실상은 왕국의 모든 권력이 로마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대신들의 손아귀에 있었죠. 어린 클레오파트라가 왕좌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미래를 응시하는 모습은 위태로운 왕국의 운명을 짊어진 그녀의 막중한 책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왕궁 안에서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배신이 난무했고 밖으로는 로마의 압박이 숨통을 조여왔으니까요. 마치 돛대가 부러진 배가 폭풍우 속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과 다름없었죠. 파피루스에 적힌 로마의 요구서들은 끊임없이 이집트의 자원과 주권을 요구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오직 자신의 지성과 타고난 매력을 무기 삼아 왕국을 지켜내야 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집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담한 도박이라도 감행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어린 여왕의 생존 전략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좌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로마의 맹렬한 압박 속에서 이집트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클레오파트라에게는 무언가 대담하고 파격적인 돌파구가 절실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요? 바로 그때 운명의 장난처럼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이집트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죠.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는 로마 공화정의 내전에서 숙적인 폼페이우스를 추격하며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까지 당도했던 것이죠. 당시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어린 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 간의 권력 다툼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권을 쥔 대신들은 어린 왕의 뒤에 숨어 클레오파트라를 왕궁에서 몰아내고 그녀는 홀로 망명길에 올라야 했죠.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려 표류하는 작은 배처럼 그녀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대담한 계책을 세웠죠. 그녀는 로마의 최고 실력자,
카이사르를 직접 만나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그의 지원을 얻어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습니다. 왕궁은 적대 세력의 수중에 있었고 그녀에게는 카이사르를 만날 어떤 공식적인 방법도 허락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때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그야말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하인을 시켜 커다란 양탄자에 몸을 숨긴 채 카이사르가 머물고 있던 왕궁으로 잠입하는 기상천외한 시도를 감행합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 속 트로이 목마처럼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적진 한가운데로 자신을 던져 넣은 것이죠. 양탄자 안에서 펼쳐진 그녀의 등장은 카이사르에게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를 사로잡은 것은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7개 이상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뛰어난 지성인이었죠. 그녀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카이사르와 직접 대화하며 이집트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자신의 정당성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왕국의 미래를 짊어진 여왕의 깊은 통찰력과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을 테고요. 카이사르는 이 젊은 여왕의 지성과 용기, 그리고 카리스마에 깊이 매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여인의 매력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서 이집트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의 면모를 발견했던 것이죠. 결국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알렉산드리아를 장악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복권시켰습니다. 그녀의 동생이자 공동 통치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이집트 내전 중에 나일강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요. 왕좌를 되찾은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의 절대적인 지지 아래 비로소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정치적인 동맹을 넘어 깊은 개인적인 유대로 발전하게 되죠. 카이사르는 이집트에 머무는 동안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호화로운 나일강 유람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황금으로 장식된 배 위에서 펼쳐진 그들의 유람은 로마의 막강한 힘과 이집트의 찬란한 부가 결합된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광경이었을 겁니다. 이는 단순한 유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최고 권력자가 이집트의 여왕과 함께 거니는 모습은 클레오파트라의 권위와 입지를 대내외적으로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던 셈이죠. 이처럼 클레오파트라는 절체절명의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감행한 대담한 도박을 통해 기적적으로 왕국을 지켜낼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날에는 또 어떤 거대한 경랑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일시적인 희망은 과연 영원히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흐르니까요. 클레오파트라가 카이사르라는 든든한 보호막 아래 잠시 숨통을 트는가 싶었을 때 로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비극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기원전 44년 3월 15일 바로 로마 원로원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마치 거대한 지진처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까지 강력한 파동을 일으켰고 클레오파트라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연인이었던 카이사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다시 한번 클레오파트라와 이집트 왕국의 운명을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밀어넣는 격이었죠. 카이사르가 사라진 로마는 순식간에 권력의 공백과 함께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로마 공화정을 뿌리째 흔들었고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권력자들이 부상했는데요. 바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자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카이사르의 충실한 부관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두스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제2차 삼두정치를 결성하며 로마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제 더 이상 카이사르라는 강력한 방패를 가질 수 없게 된 거죠. 그녀는 새로운 로마의 권력자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동방의 패권을 장악하려 했던 안토니우스는 막강한 군사력과 카리스마로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동방의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삼으려 했고
자연스럽게 부유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로 시선이 향했죠. 클레오파트라 역시 불안정한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선 로마의 새로운 실세와 손을 잡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다시 한번 위기에서 건져낼 강력한 동맹을 찾아야만 했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안토니우스에게 닿았을 겁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소아시아의 타르수스로 자신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히 부름에 응하는 수동적인 여왕이 아니었죠. 그녀는 이 만남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안토니우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마치 신화 속 여신처럼 그녀는 화려하고 압도적인 방식으로 안토니우스 앞에 등장했죠. 돛대가 금으로 장식되고 은 노가 물결을 가르는 호화로운 배를 타고 향기로운 연기와 음악 속에서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안토니우스의 혼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지극히 정치적이고 계산된 동맹의 시작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막대한 부와 곡창지대를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고,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절실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지성과 매력에 매료되었고,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힘과 야망을 자신의 이집트를 지키는 데 활용하고자 했죠. 이들은 이집트의 부를 과시하며 동방의 여러 세력을 규합했고, 로마 제국의 패권을 서서히 동방으로 옮겨오려는 거대한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들의 만남은 겉으로는 뜨거운 사랑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로마와 이집트의 운명이 걸린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지원을 받아 동방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 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통해 이집트의 독립과 영향력을 회복하려 했으니까요. 이들의 동맹은 로마 제국의 서쪽을 장악한 옥타비아누스와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로마 지도가 동과 서로 분열되는 것처럼 두 세력의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죠.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로마의 실세 안토니우스, 이 두 거인의 야망은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로마의 실세 안토니우스, 이 두 거인의 야망은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격돌의 파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로마 서방의 지배자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동맹을 로마의 전통과 질서를 위협하는 이교적이고 동방적인 세력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선전전을 펼쳤죠. 로마 시민들은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에게 홀려 로마의 영광을 저버렸다고 믿기 시작했고, 이는 옥타비아누스에게 강력한 명분을 안겨주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31년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그리스 서쪽 이오니아해의 악티움이라는 작은 만에서 멈춰 섰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로마의 패권을 결정짓는 최후의 대결, 악티움 해전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광활한 바다 위로 수백 척의 함대가 각자의 운명을 싣고 집결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진영은 노련한 아그리파가 이끄는 기동성 높은 함대로 구성되었고,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은 거대하고 위압적인 이집트식 함선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바다는 거대한 혼돈의 장이 되었죠. 불타는 화살이 빗발치고 병사들의 함성이 파도 소리와 뒤섞여 울려 퍼지는 아비규환 속에서 전세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 함대가 전투 도중 갑자기 전장을 이탈하여 남쪽으로 향한 것이었죠. 그녀의 돌발적인 행동은 안토니우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녀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의 이탈은 연합군의 사기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악티움 해전은 옥타비아누스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집트와 로마의 동방 세력이 꿈꾸던 야망은 악티움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이집트로 돌아갔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더 큰 절망뿐이었죠. 옥타비아누스의 로마군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 이집트의 수도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포위된 도시가 되어 숨죽여 떨고 있었고 그 안에서 안토니우스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클레오파트라의 슬픔은 헤아릴 수 없었을 테죠.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홀로 로마의 칼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매력과 지략으로 옥타비아누스의 마음을 움직여 이집트와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나 안토니우스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정치가였고 클레오파트라를 로마의 개선식에서 보란듯이 끌고 다니며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의 전리품이 되어 굴욕적인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라. 클레오파트라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로서 자신의 존엄과 왕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독사를 가슴에 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택한 것이죠.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는 순간 클레오파트라의 눈에는 어떤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어쩌면 카이사르와의 운명적인 만남, 안토니우스와의 격정적인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키려 했던 이집트의 푸른 나일강이 아련하게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기원전 30년, 약 275년간 이어져 온 헬레니즘 이집트 왕조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한 여왕의 비극적인 최후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고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점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셈이죠. 그녀의 삶은 권력과 사랑,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이 복잡하게 얽힌 드라마 그 자체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